2020년 봄, 우리가 알던 나들이의 계절과는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씁니다. 거리는 비었고 붐비던 음식점엔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막심한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 코로나 발생 이후 한 8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인근에 계시는 손님들이 나오시들 안 해요. 나오시들 안 해가지고 한 80% 이상 매출이 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 있죠. 가게마다 상가마다 소독약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배치를 하고 하루에 2번씩 꼭 소독약을 하게끔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모든 국민이 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하나미 이지구 상인들 열심히 해서 파이팅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파이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산구의 하남동인데요. 광산구는 광주의 첫 확진자가 나온 곳으로 이후 막대한 타격을 입은 곳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면 마스크 제작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배부할 마스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원은 하남동에 있는 그 지역 기업 또 하남동 사회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 거둬주신 성금으로 해서 마련이 되었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4일 동안 참여해서 저희가 한 1000매 정도 생산품을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조금씩 시간 쪼개서 지금 나와서 같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에 조금씩 참여해 주시고 같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남이지구 화이팅! 지역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이 참 아름답네요. 하지만 시민들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2월 4일이죠. 벌써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2월 4일 날 광주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광산구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2, 3일 우왕좌왕하면서 시스템도 갖춰졌고 체계가 정확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을 해봤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하고 대응하면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는 굉장히 고도화된 경험을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리고 또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사회적 재난에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아주 힘이 쌓였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닥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민관이 합심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우선 확산 방지하는 데 초기에는 노력을 집중했고요. 두 번째는 방역하는 데 또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자 이제는 지역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하는 3단계 정도로 지역사회가 같이 호흡하고 움직였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했고 더 빛나는 것은 시민사회였습니다. 시민들이 분무기를 짊어지고 방역을 나섰고요. 또 상가는 상가대로 상가 자체를 방역, 소독하고 청정상가 내지는 안심상가라는 그런 간판을 붙이는 캠페인도 했고 급기야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런 착한 선한 건물주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모든 힘들이 모여져서 코로나19가 광산구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청정 광산을 만들었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광산구청이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말씀드리면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정책입니다.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시중에 돈이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광산구에서 먼저 좀 앞장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공무원들도 좀 앞장서자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데이라는 걸 지정해서 각 국별로 점심을 밖에 나가서 좀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 복지 포인트를 가급적이면 3월, 4월에 전체를 좀 소진시켜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데 좀 일조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추경을 좀 해야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4월달 추경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지역 경제에 또 돈이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광산 구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민사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 그리고 또 각 상가 번영회가 중심이 된 안심상가, 청정상가 만들기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또 임대료 낮추기 캠페인,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를 뭔가 다시 또 활력을 솟게 하는 큰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개인 위생을 지키는 캠페인, 그리고 또 각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곳곳을 방역하는 그런 봉사활동, 이런 총체적인 것이 묶어져서 광산구는 청정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시설 폐쇄 내지는 휴원, 휴관, 이것들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도 조만간 개학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각 시설도 다시 재개장을 할 겁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방역 체계를 갖추는 그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후에 혹시 집단 감염의 위험들은 훨씬 저감되고 이렇게 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역 경제를 한 1월, 2월, 3월 석 달간 좀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광산구청 경제국이 중심이 돼서 5개 분야 약 20개 업종에 대해서 1,200명의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매출 감소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수렴을 해봤습니다. 실제 조사상 결론은 약 5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업 같은 경우는 약 56%의 또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각 식당이나 작은 소상공인들은 휴업이나 폐업이나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당장 일하는 직원들을 감축하는데 우선 좀 하고 있고 적금 깨서 임대료나 인건비 주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경제가 다시 회복하려면 뭔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건 공공이 돈을 좀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급히 서둘러서 전체적으로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 소비, 또 구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이나 또 임대료 인하나 또 정책금융의 어떤 지원을 통한 활성화, 이런 다양한 시책들은 광주시 그리고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광산구청.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팀의 활동을 알아볼까요? 저희가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활한 소통인데요. 저희 강산구 골목상권 상인단체 회장님들로 구성된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었고요. 그 소통방을 통해서 강산구 일일 대응 현황이나 감염 예방 수칙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상인회에서는 그 상인 상권에서 상가 내부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자 안심 상가 스티커나 안심 현수막 같은 걸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배부하는 활동을 소통망을 통해서 알렸고 다른 상인회에서 여기에 계기가 돼가지고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동참이 이어지다 보니까 위생에 대한 자각심을 상기하는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저희 팀에서도 이제 각 상인회들이 골목상권 방역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소독약품 지원이나 분무기 대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이나 동참 운동으로 이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장려하고자 골목상권 상생을 이어서 가자는 응원 메시지인 광산구 골목상권 행복 이영이형을 알리고 있는데요. 1913 성정역 시장을 시작으로 임대료이나 동참운동이 골목상권에 영향을 줘서 선원지구 상가나 하나미지구 상가, 광산구 이제 골목상권 곳곳에 지금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그 상생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에 맞춰서 저희 팀도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소통해서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행복이 되는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광산구. 하지만 경제적 후폭풍은 그 이상으로 심각한데요.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관인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나설 때입니다. 과연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거의 재앙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건강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떤 피해인데 지금 중소상공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매출액의 48%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가게의 경우에는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임차료 부담도 심각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는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담도 심각한 현상이고요. 또한 이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가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자리 축소가 일어나는데 지금 저희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응답업체의 23%가 지금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까 해직을 권유하고 또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결과가 되니까 심각하고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폐업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특별히 수출 기업에 관한 들에서는 원자재 조달이 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구 기업주치센터가 이런 그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로서는 광산구에 구청에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만들어서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접수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업주치센터 내부에다가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피해 특별 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일 계속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또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 방문이랄까 또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상담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주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가장 큰 문제가 경영 안정 지금 자금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번 추경에서 22조를 좀 이렇게 대량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자금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광주시에서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산무 대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대출을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또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돕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화상 수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화상으로서 외국 그 바이어들과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런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이 소상인들이 이런 위기 국면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장사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광산구 또 광주시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특별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규모로 광산구에서 홍보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저희 주치센터를 방문을 해주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 저희 이제 이렇게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대면 접촉이 좀 힘드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코로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 피해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5, 6월 달까지 계속할 걸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광산구가 다음 주부터 전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함께 합류해서 골목상권이랄까 자영업자들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경제 대책들을 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위기는 종종 우리 경제계에 찾아옵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혁신의 계기가 되어서 보다 더 새로운 장사의 방법들을, 또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위기를 겪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도움도 받으시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주치의센터. 실제로 기업주치의센터의 지원을 받은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곡시장에서 소머리국밥 지원하고 있는 장종훈입니다. 매출 감소가 지금 한 8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인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임대료 내기도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강산구 그 컨설팅 회사에서 오셔서 제가 그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네 지금은 계속 오는 손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직접 전화가 오면 배달을 할 수 있는 배달 문화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구조가 지금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방문 손님이 없을 때는 가게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기업주치센터에서는 지금 그 방문 앱도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달 서비스를 좀 할 수 있게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이 국밥을 어떻게 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용기나 이런 거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저희들도 이제 같이 어떤 게 가장 최적인가를 한번 찾아서 디자인 개발이나 아니면 용기 개발 그리고 메뉴 개발까지도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금융에서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 대출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큰 힘이 됐죠. 이제 자주 이렇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자꾸 이야기도 하고 좋은
컨설팅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좋은 또 인연과 또 인연을 맺어서 아마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 전문주치 이상호 팀장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저는 광산구 기업주치센터 마케팅계 일당백 이상호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케팅계 일당백이라기보다는 코로나 극복 일당백 이상호 팀장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이 난국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모두가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나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정책 자금이 배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3월 19일 날 정부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등급이 좋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다음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대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이고요. 기존에는 그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두 번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했었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간소화해서 지금은 1,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걸로 정책을 바꿨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3단계를 1단계로 줄여서 은행에서 바로 가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공의 힘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힘을 갖고 계신지를 절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가 없었다면 코로나19는 아직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협력 덕분에 코로나19가 차츰 뭔가 진정되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경제 살리는데 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그리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이 두 마리 토끼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손 굳게 잡고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